100억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진리 한 가지를 아시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것이 없다면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으신가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생각보다 정말 많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름살은 늘고 몸은 노쇠해지고 의욕도 많이 떨어지지요. 젊었을 때 뭐라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시절은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평생 살면서 돈이 최고라며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돈은 벌어도 부족합니다. 평생을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일했는데 생활은 딱히 나아진 것 같지도 않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이 성공한 사람이 부럽기만 합니다.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100억을 드리면 엄청 행복하시겠지요. 그런데 100억을 드리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일 바로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억을 받았잖아요.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내일 죽는다면 100억은커녕 200억을 드려도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100억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이 없으면 모두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이 있고 2025년이 있으면 내일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희망이 없으면 내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성공한 인생이라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10억, 100억을 성공의 목적으로 둘까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정량적인 숫자를 차용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정도 목적을 달성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좋습니다. 하지만 돈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삶의 방향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내가 현재 가고 있는 길이 어디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나온 길은 앞으로 내가 발걸음을 디뎌서 나아가는 여정의 자양분으로만 삼고 과거에 얽매여 끊임없이 후회하거나 자책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미래의 나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꿈꾸면서 살아야 합니다.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많이 웃고 기쁨과 소망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뭐하나 다 늙어서 무얼 할 수 있겠나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찬란해질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시들어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배우는 것에 소홀하지 마세요. 취미도 만들고 꿈도 찾고 지식도 쌓고 지혜도 누리세요. 지금부터 변하겠다고 결심할 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성장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노후에 혼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과 노년에 찾아오는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이유가 다릅니다. 연애할 때는 저만 바라보더니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바깥일에 더 신경 쓰는 남편 때문에 외로웠어요. 그러다 아이를 갖게 되었고 아이에게 올인했죠. 저밖에 모르던 아이가 어느덧 사춘기가 되면서 친구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저와는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했어요. 제 존재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제겐 엄마가 태양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오셨죠. 저는 엄마처럼 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 인생에서 태양이 사라져버렸지요. 그래서 저도 엄마를 따라가려고 여러 차례 시도도 했었어요. 사랑 표현에 아낌없었던 부모님, 헌신적인 남편, 날 최고의 베프라고 말해주던 친구들, 표면상으로 외로울 일은 전혀 없었죠. 하지만 너무 외로웠어요. 내가 느끼고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꿈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전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저 좋은 사람이어야 했죠. 그들은 자신과 다른 나의 생각들을 공감해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말했죠. 인간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라틴 격언 중에 인간이 가장 덜 외로울 때는 고독할 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해 본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외로울 때는 외롭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칠 때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모습이 불완전한 애착, 결핍을 채우기 위한 중독으로 치닫는다면 그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겠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자신을 더욱 고립시킵니다.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하면 덜 외로워진다고 합니다. 아프니깐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젊은 시절의 외로움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점점 활동 범위와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중년에 접어들면서는 외로움을 다루는 일이 지혜롭고 성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중년 노년의 외로움. 그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중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위기입니다. 공자는 불혹이고 이순의 시기라고 했고, 에릭스는 생산성의 시기라고 하며 긍정적으로 표현했지만, 조금 더 솔직히 접근해보자면 신체적 노화 현상이나 좁아지는 인간관계와 생기와 젊음을 상실해버린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에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면서 극도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내면이 성숙하지 못한 중년이라면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라며 부적절하게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중년을 넘어 노년에는 고독을 넘어 흥미진진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년이 되면 물론 잃어버린 것들도 있지만 얻은 것들도 많습니다. 자신의 삶이 지나온 길에 새겨진 흔적과 기록은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니까요.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과거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구체화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만나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한 정치인 누구와 당신의 삶을 바꾼다면? 아주 젊고 예쁜 또는 잘생긴 연예인 누구와 당신의 삶을 바꾼다면? 당신의 리즈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이 당연히 좋지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지금의 기억을 모두 잃는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이 질문에 제가 들었던 답변은 대부분 그래도 지금의 나였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공통적인 답변은 지금 내가 배우고 깨우쳐서 알게 된 것들을 새롭게 겪어야 하니까였습니다. 우린 알고 있습니다. 이번 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경험을 통한 성장이라는 것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끼며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생각한다면 외로움을 인정하고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나 노후에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보다는 혼자서 하는 일을 더 좋아합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삶을 즐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예민함과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자신을 더욱 편안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시끄러운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조용한 자신만의 공간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조용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일의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둘째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즐깁니다.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혼자서 휴식을 취하거나 재충전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셋째는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취미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더욱 전문가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운동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해하고 있고 다양한 신체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넷째는 감정의 기복이 적습니다. 혼자서 잘 지내는 사람들은 대체로 감정의 기복이 적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천천히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일에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다섯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즐깁니다. 이들은 혼자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혼자서 여행을 가거나 운동을 하거나 취미를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섯째는 타인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타인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합니다. 또한 타인의 눈치를 보거나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일곱째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탄탄하고 내면에서 나오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외윤의 강이라고 하지요.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또한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갑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것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위의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보세요.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타인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있고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잘 파악하면 개인은 자신의 강점을 성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격 유형에 대한 자기 인식을 개발하면 개인이 자신의 강점을 성장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미 지나간 인연에 억지로 연연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먹어도 친구 없어도 재미있게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잘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여전히 어려운 인간관계, 귀찮은 인간관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 인생 내가 잘 살아가면 그만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나이 먹어도 친구 없어도 재미있게 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나이 먹어도 친구가 없어도 재미있게 잘 사는 사람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원동력을 꼽으라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이 나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든 말든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남의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재미만 쫓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참아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언제까지나 참아주지 않습니다. 갈등에, 민원에, 고발에 그땐 재미있는 삶이 아니라 고달픈 삶이 열립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꼬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이 먹어도 친구가 없어도 재미있게 잘 사는 사람들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혼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않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주어진 인생을
얼마나 충실히 살 것인가를 떠올리는 데서 큰 에너지를 얻습니다. 여기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표현은 인생이란 연극에서 나에게 주어진 배역을 얼마나 잘 해냈는가입니다. 저는 이름을 드높여야 인생을 잘 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부모,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건강하게 사는 사람,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각자 자기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충실히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살다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연을 해야지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조연이든 단역이든 각자 자기 역할을 멋지게 해낸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정말 멋있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넓게 보면 이것이 인생의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인생은 각자 나름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성공은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그 안에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과 비교하면 됩니다. 내 인생, 내가 잘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나이 먹어도 친구가 없어도 재미있게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삶에 감사하게 됩니다. 불행한 과거에 더는 얽매이지 않고 이마저도 밝은 인생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동안 인생에서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위 사람에게 맞춰왔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인생을 그려나갑니다. 둘째는 고민이 짧습니다. 나이 먹어도 친구가 없어도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쉽게 결정하고 쉽게 행동합니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느껴지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기준이 있으면 결정이 빠릅니다. 갈등도 적습니다. 그래서 쉽게 보입니다. 쉽게 결정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생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고민의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 쓸데없는 걱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고민이 걱정과 스트레스를 상당히 일으켜왔습니다. 실제 일어나도 부딪히며 해결할 수 있는 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도 친구가 없어도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은 흔한 말로 10분만 고민하고 웃어버립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지혜라는 것을 압니다. 성공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지금이 남은 날 중 가장 젊은 날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셋째는 현재에 충실합니다. 나이 먹어도 친구가 없어도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현재에 충실하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고민이 짧다는 것과 연관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날 때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하고 헤어지면 자기 생활에서 열심히 산다는 신념입니다. 과거에 잃어버린 것을 쓰지 않고 현재를 잘 사는 데 집중합니다. 이것이 하루하루를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거나 이 나이에 뭘 또 해라며 우울하게 시간을 보내는 대신 나 자신에게 의미 있게 지내는 삶에 집중합니다. 이런 생각은 현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홀로 사는 인생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며 친구나 주변 사람이 아닌 나 자신, 내 인생을 바라보게 도와줍니다. 넷째는 할 것과 볼 것과 공부할 것이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먹어도 친구 없어도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0중 8구로 할 게 너무 많다는 말을 합니다. 그동안 안 해본 것을 해보고 싶다. 할 것, 볼 것, 공부할 것이 넘치니 외로울 틈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활달하게 지내면 주변 사람에게도 좋은 인상을 줍니다. 밝은 기운, 좋은 기운을 주니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끌립니다. 대부분 나이 먹어도 친구 없어도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은 배우고 물어보고 알려주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접촉이 늘다 보니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집중하면 할 게 많이 보입니다. 조용한 분들이지만 혼자서도 재미있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 관심사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관심사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재미있다는 말을 합니다. 특히 꿈에 나이를 두지 않으면 여전히 역동적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꿈은 설렘, 에너지, 호기심, 희망을 모두 아우릅니다. 꿈은 그 자체가 재미입니다. 물론 꿈이 없어도 재미있게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잘 사는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를 즐기자, 현재에 충실하자는 신념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철학이 하루하루를 재미의 연속으로 꾸며나갈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친구와 멀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인생에서 제법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만큼 친구의 존재가 중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사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가치관도 잘 맞지 않고 너무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린 친구에게서 이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세월 동안 내 모습도 많이 변했겠지요. 가족을 먼저 챙기느라 친구와는 만나기가 어려워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연락을 하려니 어색하고 친구를 만난다고 해도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서 친구를 만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중년을 넘어 노년이 되면 피곤하고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끊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모적인 인간관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과감히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억지로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나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말을 내뱉은 친구, 없는 말을 만들고 뒷담화가 취미인 이웃집 사람,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며 행복해하는 사람 등 이런 사람들과는 더 이상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져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사람을 무작정 밀어내고 너무 고립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노후에도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긍정적이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도망치거나 겁을 먹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대화해보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공감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도 잘 살고 더불어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혼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우는 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혼자 있지 못해서 외로움의 사람을 찾는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로 끝나기 쉽고 좋은 인연을 오래 유지해 나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노년에는 항상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뇌가 늙지 않습니다. 또한 관대해지셔야 합니다.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세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인생의 진리는 이토록 단순합니다. 나이 먹어도 친구 없어도 재미있게 잘 사는 사람이 되세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의미가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